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EBS 수능 특강 사회문화 지문 두 번째 지문이죠. 인정투쟁 지문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강의는요, 독해법 강의라기보다는 이 사회 지문 중에서 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이 인정투쟁 내용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며 인격을 지닌 존재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뭐 인간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자, 했는데, 자, 어떤 존재냐 봤더니 자유롭다. 그리고 인격을 지닌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뭔지, 인격이 뭔지 아직 정의를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한 문장 갖고는 잘 파악이 안 되는군요. 자,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고 전환되고 있네요. 인격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인격과 관련하여 자유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다. 뭐 시대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시대의 변천, 시대에 따른 변천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자, 보니까 보편적으로라고 그랬어요. 보편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통, 일반, 널리 인정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보편적으로. 자, 인정되고 인격과 관련해서 자유가 작은 따옴표하고 자유 했으니까 개념으로 봐줘야 되겠죠? 자, 이 자유가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 근대 이전에는 이런 것이 평등하게 인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계속 볼까요? 인간은 자유권과 평등권을 자연적으로 지닌 근엄한 존재이며 이러한 권리가 개개인에게 주체적으로 실현된다는 정신과 그 정당성에 대한 자각이 근대를 거치면서 보편화되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유랄지 인격 같은 것이 무엇인지 요 세 번째 문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뭐라고요? 자연권을 지닌 존엄한 존재다. 그죠? 또 개개인에게 주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주체적이라는 말은 그 주어, 주체가 알아서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자유가 평등, 그죠? 이런 자유권, 평등권이 자연적으로 지니게 됐다.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근데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바로 근대부터 보편화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이와 관련하여 헤겔 역시 이름이 나오면은 항상 네모칸을 쳐줘야 되겠죠. 자, 이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나 보도록 합시다. 인간은 본성상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유롭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본성상 원래 자유로워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렇기보다는 자유의 이념 자체가 점차적으로 주체화되고 실현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 뭐라고요? 자유의 이념 자체가 점차적으로 주제화되고 실현된다. 네, 아까 제가 잘못 읽었죠? 주체가 아니라 주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부터 주어져 있고 모두가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주제화되고 실현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원래부터 있고 원래부터 바로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실현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왜 그런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글 쓴 사람이 우리가 어려울까봐, 독자가 어려울까봐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즉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 아니래요. 아니고요. 자유의 근거 또한 스스로 근거 짓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유의 근거, 다른 말로 하면 뭐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또는 뭐 바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근거 또한 어떻게? 스스로 근거 짓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점차적이라는 말하고요. 과정이라는 말이 서로 유사한 것이죠. 그죠? 스텝 바이 스텝. 그치? 자, 하나씩 올라가는 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유가 드러나는가? 뭐 이런 것이 좀 궁금해집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 싸움을 한대. 근데 방법은 뭐다? 싸움을 하기. 그죠? 방법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독해에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유하고 방법. 요걸 밝혀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한대. 그리고 타인에게서 자유와 주체성을 인정받고자 투쟁을 벌인다. 그러면 자유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주체성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자 하는 투쟁을 벌이는데 이것을 이른바 인정투쟁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개념어에는 항상 네모칸이 되겠습니다. 자, 자유랑 주체성을 이루는 인정투쟁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인정투쟁은 자유실현의 초석이 된다고 믿었다. 그러면은 인정투쟁이 자유실현의 초석이라고 한다면 인정투쟁은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점차 어려워지는 느낌이 나긴 하지만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헤겔은 인간들은 누구나 동등한 인격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자, 역시 계속 헤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군요. 그죠? 자,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 동등한 인격체라는 점이 바탕 생각이라고 합니다. 동등한 인격체래.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인격적 존재는 자신의 내적 목적을 지닌 존재고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작은 따옴표까지 쳐줬으니 개념 오고 개념 오니까 네모칸을 치고 중요시 여길 필요가 있죠. 네, 문제 풀 때 다시 찾아와야 되니까 네모칸을 꼭 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하고 뭐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자,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하고 목적을 실현하려고 한대요. 자,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곧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이며 자유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인간은 자기의식적 존재라고 합니다. 자, 개념어 나왔잖아요. 그죠? 자기의식적 존재. 이 개념어를 잘 살펴보면 자기 스스로 뭐 의식을 한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뭐라고 정의를 내렸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나? 보니까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를 한대. 그게 뭐냐면 자유를 의지를 발현한다는 것이 곧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유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인간은 뭐다? 자기 의식적 존재다. 이런 얘기죠. 그럼 자기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좋아요. 자, 인간은 서로 자기 의식적 존재를 자각해야 된다. 자, 근데 한쪽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서로 자기 의식적 존재이다 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것을 통해는 방법이죠. 자유를 실현하려고 할 때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도 인정할 수 있는 상호 인정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중심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투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투쟁은 혼자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서로 투쟁을 해.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상호 인정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자기 의식적 존재로서 투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나 자신의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상호 주관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개인들의 요구는 처음부터 사회의 사회적 긴장, 삶의 긴장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말이 어렵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자신의 자유가 박탈당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박탈당했어요. 타인의 자유를 박탈해. 그러니까 자기 걸 빼앗기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하는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호 주관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들의 요구. 그러면 정체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것을 갖다가 서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호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개인들의 요구는 처음부터 사회적 삶의 긴장으로 자리를 잡는다. 자,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 그죠? 그게 바로 긴장이죠. 왜냐면 언제 뺏길지, 내가 또 혹시나 언제 누구의 자유를 빼앗을지 알지 못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기 걸 지키려고 긴장하게 된다.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개인의 삶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타인들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질서, 법, 그리고 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사회적 조건은 고정불변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투쟁에 의해 그리고 타인과의 합의를 통해 변경되거나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 이겁니다. 형성, 그죠? 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영원한 법이나 영원한 제도는 없잖아요. 자, 따라서 인정투쟁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발생하지만, 자, 일단은 어떻게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냐? 타인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발생하지만, 그렇지만 제도화된 사회적 틀을 넘어 단계적으로 반복되면서, 뭐라고요? 제도화된 사회적 틀을 넘어야 된대. 자,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상호 인정을 통해 자유를 실현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내용이. 네, 자, 아까 뭐라고? 자, 서로 뺏고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긴장이 생겨나고요. 자, 한편 어떻다? 개인이 살아갈 때는 사회 속에 살잖아.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자, 근데 이게 이제 이른바 사회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항상 변경되거나 새롭게 형성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인정투쟁이라는 것은 시작은 타인에 대한 부정에서 시작이 되지만요. 자, 제도화된 사회적 틀을 넘어서 단계적으로 뭐가 반복돼? 인정투쟁이 반복되면서 상호 인정을 통해서 자유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예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시가 하나도 없어서 상당히 글이 뻑뻑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항상 우리가 수험생이 을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 내에서 주어진 단어들 가지고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내려는 노력, 그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딱 그만큼이니까요.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어우, 뭐가 많습니다. 그죠? 자, 헤겔은 타인에게 자율성을 지닌 인간으로 인정받으려는 투쟁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실천적, 정치적으로 관철하려는 사회 내적 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자, 역시 헤겔의 입장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헤겔 뭐라고 그랬나 봤더니, 자, 타인에게 자율성을 지닌 인간이래. 그러면은 인간은 인간인데 어떤 인간? 자율성을 지닌 인간으로 인정받으려는 투쟁. 앞에서 나왔었던 바로 그 인정투쟁이 되겠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실천적, 정치적으로 관철하려는 내적 동력이 될 수 있다. 자, 바로 이 투쟁 자체가 뭐가 된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실천적으로, 정치적으로 관철하려는 내적 동력. 동력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힘, 파워, 그죠? 자,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즉 부연 설명. 인정투쟁은 지배와 종속의 불평등한 기존 사회에서 사회적 인정의 관계의 장애나 손상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석한다. 자, 그 원인은 뭐다? 바로 사회적 인정관계의 장애 또 손상 때문에 일어난다고 본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인정관계가 잘 성립이 돼 있으면, 관계가 괜찮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 서로 자유를 뺏고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장애나 손상이 일어나고요. 자, 그래서 다시 그 투쟁이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하여 헤겔의 주인 노예 변증법을 살펴봅시다. 자, 주인은 노예에게 자유를 행사합니다. 그죠? 자신의 의지대로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노예는 어때요? 노예는 주인의 향유를 위해 자유를 포기하고 생산과 봉사를 담당하며 종속을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 어떻게? 말 그대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죠? 자, 균열. 갈라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주인 노예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득 균열이 생겨나게 된다. 주인은 노예의 노동에 기초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노예의 노동이 없으면 자신의 존엄성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방적인 관계 속에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 주인 왈. 나 노예 없으면 안 되네. 너 아니면 안 돼. 그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린 거죠. 그죠? 나의 자유가 노예한테 달려있구나
라는 게 생각이 나게 된 거죠. 자, 그럼 문제가 있죠.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 주인이 노예도 없고 뭐 다른 조건도 없어야 자기가 주인으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진짜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노예 때문에 내가 주인 행세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은 어떻게 보면 노예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인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노예한테 시켜서 하게 하고 그러니까 막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상호 관계, 그 상호 관계 속에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주인도 노예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노예의 노동이 없으면 자신의 존엄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일방적인 관계 속에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한편 노예도 자신이 자립적인 존재가 아닌 것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렇죠. 자, 노예는 어때요? 또 나는 왜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주인은 놀고 왜 나는 일하고 앉아있지? 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나 노예가 자유와 자기의식을 장악한다고 해도 주인이 그것을 순순히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이라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면 자기가 노예가 있어야 편하니까. 자, 그렇다고 노예는 자신의 내면에서 눈뜨기 시작한 자유와 자기의식에 대한 자각과 그로 인한 인격적 욕구를 또 버릴 수가 없겠죠. 그쵸?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이런 관계를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주인은 주인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살고 있었다. 자, 그런데 주인과 노예가 드디어 자각을 하게 된 거죠. 주인은 노예 없으면 안 되는구나. 또 노예는 나는 왜 맨날 나 혼자만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저 사람은 왜 놀고 자빠져 있는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노예가 자유와 자기의식을 자각한다고 해도 어때요? 주인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노예는 자신의 내면에서 눈뜨기 시작한 것을 갖다가 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노예는 갈등과 모순을 겪으며 자유와 자기의식을 실현하고자 투쟁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노예 마음속에 뭐가 있다? 갈등과 모순이 있어.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어. 뭔지 이런 것들. 자, 자유와 자기의식을 실현하고자 투쟁을 한다, 이거죠. 자, 갈등과 모순은 노예의 의식을 높이고, 근데 이제 갈등과 모순이 뭐 나쁜 것만은 아닌가 봐요. 자, 어떻게 하냐? 노예의 의식을 고양시킨다. 고양시킨다는 것은 높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의식을 높인다. 자, 노예의 내면에서 주인의식과 노예의식의 대립을 재현한다. 자, 그리고 노예 내면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의식과 노예의식의 대립을 재현한다. 자, 해결은 자기의식의 고양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고요. 자, 근데 이제 요 니은에서 얘기하는 자기의식의 고양, 이것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단계는 주인의 권리의식과 노예의 권리의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네. 자, 그렇습니다. 각각의 권리의식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 바로 자기의식의 고양, 자기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러한 투쟁 행위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으로서 서로의 주체성을 호혜적으로 인정하는 상호 주관적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며 이는 공론장구를 통해서 제도화된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공론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제도화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시 보시면 자, 서로 이제 노예와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독립돼 있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지내는 게 아니라 서로 종속돼 있는 걸 알았어. 그죠? 자, 근데 주인은 노예를 버릴 수 없고요. 노예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자유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과 모순이 자꾸 생겨나는데, 자, 이것이 노예의 의식을 높여놓고요. 그 다음에 주인의식과 노예의식의 대립을 만들어냅니다. 자, 자기의식이 높아지는 거는 어떻게 여러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이것은 어떻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으로 서로의 주체성을 호혜적으로 서로 인정해 주려는 상호 주관적 세계로 나가도록 돕는데요. 자, 그러면서
자, 그 방법은 어떻게 된다? 공론장이라는 걸 통해서 제도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는 건 뭐야? 이게 지금 단순히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아 나간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 볼게요. 인정투쟁의 끝은 주인 노예 관계의 역전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 노예가 되는 관계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평등으로 나아간다는 건 뭡니까? 노예와 주인이 노인? 노예와 주인이 따로 없는 상태, 그죠? 이런 개념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인간 자체끼리의 평등,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주인 노예 관계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입장만 서로 반대로 바뀐 것이지 실제로는 이 이전하고 다를 바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의 역전이 아니라 어디에도 노예가 없는 상태, 즉 모두가 주인이 되는 상태다 이거죠.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주인 얘기했는데요. 그럼 이 주인은 앞에 있는 주인하고는 다른 건가요? 다른 거죠. 자, 여기서는 뭐야? 바로 주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유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평등하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상호 인정이 인정투쟁의 끝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상호 인정. 그죠? 너도 인간, 나도 인간, 우린 자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헤겔은 이를 특수성과 보편성의 대립 및 통일 과정으로 논증해 나간다 이거죠. 자, 뭐라고요? 특수성하고 보편성의 대립. 그러면 특수하다는 것은 개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주체적인 어떤 그 색깔이 있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편은 일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서로 반대 관계인데요. 자, 이 둘의 대립 및 통일 과정으로 논증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인정투쟁의 변증법은 서로를 자유로운 존재로 상호 인정하고 타자 속에서 자신에 대한 암과 발전을 절대적으로 이루는 보편적 자기의식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지속된다 이겁니다. 자, 뭐라고요? 서로를 자유로운 존재로 상호 인정해 주고요. 타자 속에서 자신에 대한 암과 발전을 절대적으로 이루려는, 그죠? 자신에 대한 암과 발전을 절대적으로 이루려는 보편적 자기의식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된다. 자, 그러면서 상호 인정의 실현은 투쟁하는 대립자 중 하나의 개별성과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타자를 통해 자신의 암과 자유와 자기의식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었던 자기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것을 이 투쟁을 통해서 확장시킨다 이런 얘기죠. 상호 인정은 내가 나 자신의 특성을 지향해. 그럼 특성은 버려. 그리고 타인 속에서 자신을 직관함으로써, 그리고 타인 또한 자신의 특성을 지향하고 타인 속에서 자신을 직관함으로써 보편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자, 말이 어렵습니다. 자, 뭐라고요? 타인 속에서, 다른 사람 속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얘기죠. 또 타인도 어떻게? 자신의 특성을 지향하고 타인 속에서 자신을 직관함으로써 보편성을 정립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다, 나는 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나도 그냥 이 우주의 한 존재일 뿐이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간에 어때요? 쟤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쟤도 이 세상에 한 폭이 풀과 같고 나도 한 폭이 풀과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쟤도 인간이고 나도 그냥 인간일 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군요. 자, 해서 특수성 지향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봄으로써 보편성, 일반적인 성격을 정립하는 것이다. 예, 주인 노예 관계처럼 그렇게 서로 의존하는 관계 같은 건 따로 없다. 이렇게 깨닫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즉 자신의 특수성과 타인의 특수성의 대립을 해소하여, 처음에는 그랬어. 처음에는 나도 특수, 쟤도 특수 해서 서로 막 대립이 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근데 대립을 해소하여 보편성과 보편적 자기의식을 창출하고요. 자유로운 인간들의 상호 융합과 통일이 달성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자, 이러한 인정투쟁의 구조는 인간들의 관계와 개인의 자유와 보편적 자유를 통합하는. 자, 그럼 어떻게? 인간들의 관계, 아까 봤던 것처럼 노예와 주인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자, 이런 것들 관계,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보편적 자유를 통합한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색깔이 강하다, 약하다? 색이 약해진다 이거죠. 개성이 약해지는 과정. 그렇죠. 개성 때문에 서로 충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약해지는 과정이 바로 이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색 자체가 사라지는, 네, 어떤 특수성이 사라지는, 네,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 질서, 삶의 구조 전체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내용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댓글로, 네, 자세한 설명을 더 요청하시면,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